현재 시각 8시 23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비즈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로 마감했는데 시장에서 가장 기다렸던 게 바로 엔비디아 실적이 아닌가 싶은데 실적 발표 전에 정규장에서 이미 많이 올랐고 또 실적도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적도 좋았고요. 특히 딥시크 등장 이후에 네.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얼어붙어 있었는데 1분기 전망도 상당히 좋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엔비디아는 역시 엔비디아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첫 강요 회의를 개최하면서 EU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확인을 또 시켜줬고요. 네. 유럽은 물론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간의 관계가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러우 전쟁에 대한 또 유럽 패싱 문제도 있지만 관세 전쟁과 함께 이 지정학적 긴장감이 계속 고조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관세 전쟁, 지정학적 긴장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계속 기울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엔비디아 실적도 나온 만큼 또 이분과 많은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블루닷 AI 연구센터 강정수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기대치보다 좋았다는 예, 예. 부분들, 매출도 좋았고 수익도 예. 좋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가이던스도 좋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블랙웨일 같은 경우에도 110억 달러 정도 매출을 지난 분기에서 만들어냈다라는 것, 즉 램프업 양산 네. 구간에 들어갔다라는 것도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젠슨왕이 이 컨퍼런스 콜에서 딥시크 아론이 이 칩 시장에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러면서 추론 모델 지금 이제 이 오픈 AI로 O1에서 O3로 추론 모델을 만들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번 초에 클로드도 엔트로픽의 클로드도 네. 이러한 추론 모델을 하이브리드 모델로 또 만들어냈었고요. 그러면서 이 추론 모델도 앞으로 더 100배 더 컴퓨팅 파워를 더 필요로 하게 돼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단히 긍정적인 신호들을 줬다는 부분에서 딥시크에 대한 우려를 줄어들였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나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CNN에 있어서의 그 피어와 그리드 인덱스, 이 공포와 욕망의 인덱스 같은 경우는 엑스트림 피어가 지금 지배적이라는 것. 네. 아직까지 미국 증시에 들여져 있는 이 투자자들의 어떤 공포 심리는 대단히 크다라는 전제 조건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예상치를 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이긴 하지만 네. 대단히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젠슨 왕 CEO 같은 경우는 열정을 불러일으켰다라는 표현을 했고 네. 또 그 딥시크 사태에 있었던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나 여기에 레이저 포커스, 나 레이저 포커스 하겠다. 네. 그냥 포커스도 아니고 이것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AI 절대 안 지겠다 이런 포부까지 밝혔었죠. 네. 그런 이후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첫 번째 발표입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지금부터 지난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평가 그리고 네. 또 1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의견 네. 그 부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AI 시장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하나의 두 가지 성격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항상 시장을 만들 때는 처음에는 퍼포먼스 경쟁을 합니다. 어떤 AI가 더 좋냐, 오픈 AI가 더 좋냐, 딥시크가 또 비슷하게 치고 나왔고, 엔스트로픽의 클로드들이 반격하고 있고, 구글의 제미나이가 지금 또 나오고 있고, 네. 또 이번 주에는 아마존이 알렉사를 또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는 가격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야 본격적으로 AI 시장은 대중 시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제 딥시크가 나오면서 다들 가격 인하 정책을 하고 있죠. 특히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안 내는 무료 사용자에게도 서비스를 맛보게 한다든지 O3 가격을 갖다가 O1보다도 큰 폭으로 내린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곧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기반으로 해서 전면 무료화 정책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AI 시장이 증폭될 수 있다는 거고 여기에 또 추론 모델까지도 계속해서 진화하면서 오픈 AI도 벌써 4.5가 일부 사용자에게 풀렸다라고 오늘 아침에 외신들은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4.0에서 4.5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젠슨 왕이 얘기했던 거는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네. 앞으로 이 시장이 100배 정도 더 커질 것이다. AI 시장이 네. 정말 본격적인 대중 시장으로 들어간다. 왜?
가격이 점점 낮아지면서 기술은 가격이 낮아지면 사람들의 소비자들이 더 넓어지겠죠. 이렇기 때문에 AI 시장 자체의 전망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좋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칩 시장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들의 전망을 보여줬고요. 또 하나 이번에 주목할 만한 컨퍼런스 콜에서의 제가 급하게 아침에 이제 듣고 왔던 거에서의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또 우려하는 것은 너무 빅테크에 의존하고 있다. 즉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과 구글이 전체 이 데이터 센터 매출의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물어봤죠. 이 부분들에 대한 의존성을 어떻게 줄여가고 했냐고 했더니 이번 분기에서는 엔터프라이즈, 즉 기업들이 사가는, 즉 빅테크가 사가는 이러한 큰 흔히 말하는 클라우드 업체들이 사가는 하이퍼스케일러가 사가는 것보다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수요도 분산되고 있다. 이런 부분의 건강성, 시장의 건강성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의미 있는 이번에 실적 발표였고 컨퍼런스 콜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이던스도 지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 가이던스도 좀 얘기해 네네. 주세요.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다음 분기에서의 매출이 지금 이번에 393억 달러였다라면은 430억 달러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건강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블랙웰이 드디어 이런 발열 문제라든지 이런 걸 극복하고 양산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것, 110억 달러를 매출냈다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블랙웰이 대단히 이제 시장 부분에서 안정적인 이윤을 창출해 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이제 블랙웰 울트라에 대한 가이던스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흔히 말해서 블랙웰의 지금 다음 버전인 블랙웰 울트라 버전까지도 하반기에 문제없이 생산될 수 있다라고 또 자신감을 표현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사실은 엔비디아 자체가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것은 아니죠. 네. 이제 한 30%, 40%대 성장을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체 AI 시장이 거품이냐 아니냐 네.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AI 시장이 지금 건강하게 확장하고 있고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부분에서 관련주들이 대단히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부분에서 시장에 흔히 말해서 안정에 강한 흔히 말하는 더 코어, 우리 인간으로 치면 코어, 네. 코어의 힘을 지금 확실하게 실어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딥시크 사태 뭐 너무나 네. 면밀하게 지켜보셨겠지만 그 사태 이후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또 반도체 업계, 소위 이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그런 반도체 영역에서는 상당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었거든요. 네. 그게 반영된 주가였다고 네.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근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시장이 건강해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 이게 왜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갖고 있다면 이 빅테크 기업들이 워낙 이 반도체를 비롯한 이 컴퓨팅 파워 영역을 내재화해 나가고 있는 움직임도 거세거든요. 근데 계속 그쪽에 데이터 센터를 의존만 한다면 향후 실적이 부정적일 수 있겠는데, 이걸 분산시키고 시장을 이렇게 구조를 개편해 나가는 그런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니까 그런 면에서 또 긍정적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대주제가 방금 말씀하셨던 블랙웰인 것 같습니다. 네, 블랙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었다가 기대감이 무너졌었다가 이번에 드디어 블랙웰에 대한 평가 한마디를 했지 않습니까? 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블랙웰이 지금 정확하게 한 분기가 늦어진 거죠. 네. 한 분기가 늦어지면서 시장의 실망들도 존재했었던 거고, 여기에 딥시크 사태까지 겹쳐지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 하락들이 있었던 거고, 이것이 회복되는 과정들이 지금 현재 존재했던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지 않는 것은 이 관세에 대한 어떠한 정책이 아직 명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네. 그다음에 이제 거시경제적으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이, 예를 들면 팁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그리고 초과 근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 실행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비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 미국 나스닥 시장이라든지 S&P 500에 대한 먹구름들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엔비디아가 실적으로 이것을 방어해주면서 크게 더 하락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마지노선을 만들어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선 엔비디아 이번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블랙웰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이번에 이제 그 진수랑이 얘기했던 것은 추론 시장으로 가면서 앞으로 추론 전문 칩들도 지금 NPU라고 하는 것들도 대단히 셀레브레스라든지 그로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거를 다 아직까지는 TSMC가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TSMC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분산의 힘들 또는 엔비디아로부터 독립해서 흔히 말해서 A식 칩을 만들기 위해서 브로드컴이라든지 마블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NPU 전문 칩을 생산하려고 하는 힘들도 지금 시장 속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아직까지의 프로덕션 캐파시티, 즉 TSMC 자체의 생산량 자체를 늘릴 수 없는 구조에서는 2025년은 최소한 엔비디아 중심으로 TSMC가 이끌어 나가는 시장이 안정화되는 단계를 만들어낼 거고 여기에서 블랙웰이 중심축을 할 거라는 건 변함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분산의 힘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TSMC가 프로덕션 캐파시티를 2026년과 2027년 정도에나 확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25년에는 엔비디아하고 강한 파트너십은 계속 유지될 수 있고 엔비디아의 매출과 영업이익률은 계속해서 이 정도 선에서 정상적인 어떤 성장들을 이뤄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루빈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네? 루빈. 차세대 AI 칩도.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했던 거는 예. 울트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울트라, 거죠. 예. 예. 그래서 블랙웰의 다음 버전 원래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 2년 주기에서 지금 후퍼에서 블랙웰까지는 1년 주기로 바뀐 거고 네. 심지어 블랙웰에서 블랙웰 울트라는 6개월 주기로 다시 바뀌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을 양산해내는 것이 우선 제일 중요하다고 네,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웰을 양산했다라는 것은 블랙웰 울트라도 양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올해 더 준비되는 건 차세대 AI 칩보다는 이 블랙웰 울트라에 대한 양산에 대한 의지와 가능성들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더 중요했고 이 부분을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막판에 질문들이 여기에 집중됐고 여기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 시장 전문가로서 네. 제가 이 컨퍼런스 콜 그 자체에 대한 그 분석 의견을 넘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이런 부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온통 관심 중에 하나가 이 블랙웰 자체가 시장이 실망을 막 줬다가 이제 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게 시장의 기회를 좀 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지금 또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일부는 이게 시장의 출시가 지연되면서 우리 HBM의 공급 기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이게 지연됐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좀 더 기회를 갖는 거 아니냐 하는 평가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을 바라보시는 어떤 뷰를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 블랙웰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된다라는 가정을 해본다면 이제 삼성전자는 그동안 퀄 테스트를 오랫동안 받아왔는데 뭔가 퀄 테스트의 기회도 또 하나 또 갖게 되거나 또 HBM 양산과 또 수출의 기회도 같이 갖게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컨퍼런스 콜을 지금 100% 여기 오는 와중에 들었기 때문에 네. 100%다 꼼꼼히 안 들었는데 전체적인 질문에 삼성전자가 없었어요. 네, 맞아요. 삼성전자에 대한 질문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도 저는 놀랍고요. 그건 뭐냐면 글로벌 투자자들 자체가 삼성전자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설계를 재설계한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엔비디아에서 내놓고 있고 지난번에 2주 전에 나왔던 블룸버그가 보도했던 속보로 보도했던 삼성전자의 HBM이 퀄리티 품질 평가를 통과했다. 이것도 사실은 결국 오버로 지금 드러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 글로벌 투자자들 가운데에서 삼성전자가 HBM을 납품할 것이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는 투자자는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이번 컨퍼런스 콜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삼성전자가 블랙웰이 지연되면서 납품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다시 한다는 것은 양산 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블랙웰을 이 HBM을 삼성전자가 양산하기까지 위해서는 최소한 저는 앞으로도 6개월은 더 걸릴 거라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정말로 잘 맞춘다라면 블랙웰 울트라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차세대 HBM에 맞출 수 있는 것 이것이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저는 아닌가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회는 지금 이 중국에서 있는 이구안신 즉 네.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를 갖다가 주면은 새 PC로 바꿔주는데 여기에서 랜드 메모리라든지 이러한 전통적인 메모리 시장이 지금 매출에서 재고가 다 소진되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삼성전자한테는 호재로서 작용하지 HBM이 삼성전자에게 호재로 작용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시장의 신호는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의 어떤 판단은 물론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 투자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었고 컨퍼런스 콜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곧 시장이 개장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어떨까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이 있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었던 겁니다. 네. 주신 의견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 나타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이게 딥시크 등장 이후에 보면은 오히려 그 저사양 그 AI 칩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중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많이 가져간다고 하니까 호퍼 주문이 늘어났다고 하면서요. 후퍼 20의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후퍼 20. 그러니까 후퍼 예. 20이 아직까지는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가했던 이 가이드라인 즉 후퍼 100이나 200을 수출 네네. 금지를 하고 후퍼 20으로 줄인 것을 아직 금지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금지가 발생하기 전에 후퍼 20도 금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사재기 자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후퍼 20 매출은 분명히 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중국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지난 분기 대비 이번 분기에서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다 중국. 하지만 규제 이전보다는 50%가 감소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지금 네. 젠스랑이 얘기를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포가 20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다. 이런 표현은 쓰고 있지 않은 걸로 봐서는 지금 지난 분기와 이번 분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흐름들, 즉 딥시크의 영향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묘사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좀 테슬라도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뭐 테슬라 주가가 닷새 연속 떨어졌고 지금 2달 동안 시총도 많이 증발이 됐고 네. 또 참 공교롭게도 그 트럼프 당선인 주가로 회귀가 됐어요, 테슬라가. 네. 사실 트럼프 당선되고 나면 오히려 테슬라 주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한 분들이 더 많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엔 테슬라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테슬라 주가는 3월 말 또는 4월 말까지 계속 하락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4월 말까지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이유는 네. 우선은 일론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면서, 즉 미국 정치에 개입하면서 예를 들면은 공무원 중에서 모든 공무원의 규모가 300만 명인데 그 중에 50%라든지 30%를 해고하겠다고 한다라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재적인 모든 공무원들은 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을 집행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거고 또 영국이라든지 독일의 선거라든지 스페인 선거라든지 이탈리아 선거까지도 정치에 대해 개입하게 되면서 유럽 내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저는 여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 두 번째 정도의 원인이라고 보고요. 첫 번째는 모델 Y죠. 모델 Y가 지금 생산을 멈춘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즉 모델 Y가 원래는 보통은 이제 공장이 지금 테슬라가 4개를 가지고 있죠. 네. 공장 하나에서 모델 Y의 새로운 주니퍼 모델을 양산한 다음에 그 사이에는 원래 과거형 모델을 만들고 있다가 그러면서 과거형 모델을 좀 저렴하게 판매하다가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 양산 모델이 잘 만들어지면 이 모델을 다른 공장으로 카피하면서 양산을 해가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데 네. 지금 테슬라는 모든 공장을 올스톱 시켜가지고 세팅을 우선 2주 동안 했고요. 그 다음부터 지금 천천히 모델 Y 주니퍼 모델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공장에서 지금 양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모델 Y가 베스트셀링카예요. 그럼 1월과 2월에 모델 Y의 매출이 지금 전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매출은 인도될 때 잡히는 거니까요. 그러면 네. 3월부터 모델 Y의 매출이 잡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1분기 실적은 사실은 거의 재앙 수준으로 모델 Y가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출이 크게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4월 말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될 때까지도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경영진은 사실상 모델 Y로 체인지를 하면서 모델 Y가 양산되는 4월부터 3월과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을 끌어올리겠다는 자신감은 있지만 네. 1, 2월은 사실상 주가를 굳이 올리겠다라는 부양하겠다라는 의지 자체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전략적인 선택인 거고 오히려 하반기에 FASD가 지금 풀리고 있고 지금 중국에서도 FASD가 시작이 됐고요. 이러한 좋은 소식으로 이걸 집중해서 하반기에 끌고 가겠다는 전략을 저는 선택한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1, 2월 그다음에 3월까지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펀다멘탈 상에서의 좋은 소식은 저는 전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그러면은 지금 한 1, 2분기 때 좀 매수 기회로 활용해보고 하반기 수익을 좀 기대해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뭐 그거를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청자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계속
테슬라에 대한 많은 분들의 우려들도 있고요. 뭐 거의 한 3달 동안 거의 시가총액 1조 달러 정도 사라진 그런 격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 테마주다라고 이렇게 분류하면서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까지, 당선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강한 랠리를 보이다가 정작 취임하고 나서는 여러 악재들, 실망감 이런 것들이 계속 겹쳐지는 모습이에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네.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테슬라의 주가가 올랐던 것은 성장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오른 거죠. 그렇죠. 네네. 펀더멘털이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올랐는데 이 기대치가 채워지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지금 트럼프의 정책도 다양한 트라이얼 에러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관세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 약속했던 이 세금의 인하 정책도 지금 현실화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고요. 테슬라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의 FSD에 대한 자율주행에 대한 통과, 그걸 위해서 연방법의 재편, 이런 의회에서 통과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즉 펀더멘털은 받쳐주지 않는데 기대치에 의해서 상승됐던 주가는 아주 작은 소식에도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계속해서 주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매출마저 저렇게 40%, 60%씩 떨어져 가고 있으니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은, 테슬라의 펀더멘털은 이제 자율주행으로 맞춰졌다라는 것, 모델 Y의 이 주니퍼가 매출을 성장을 끌 수 있는, 양산될 수 있는 3월과 4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지금 모델 Q라고도 할 수 있고 모델 2라고도 할 수 있는 중저가 모델이 한 5월과 6월 사이에 지금 생산될 거로 기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모델도 나와야 된다는 부분에서 펀더멘털의 변화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심리적으로 대단히 힘든 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 부분 저도 공감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테슬라의 주가의 흐름이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랐었다가 사실 펀더멘털 상에는 실망감이 더 많아진, 악재가 많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 기대감을 끌어올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핵심 기구라고 볼 수 있는 정부 효율부의 수장 역할을 한다라는, 그러니까 더 기대감이 쏠렸었는데, 또 지금의 또 다른 악재는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실질적인 수장은 에이미 글리슨 아니냐 하는 여론까지 지금 확산되면서 여러 악재와 악재들이 겹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또 평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 간의 어떤 간극들이 멀어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멀어졌을 수도 있죠, 조금은. 네. 항상 100%또 일치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폭스뉴스에 나와서 둘이 같이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도 보여주는 거고, 에이미가 실권이 있다 이런 루머들도 루머들이죠, 확인되지 않은. 근데 오늘 보여줬던 것은 어젯밤에 있었던 한국 시간으로 강요회의에, 첫 번째 강요회의에 명확하게 일론 머스크가 자리에 동석을 했었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더지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미국 경제에서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방향성을 밝혀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간격이 멀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더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미국 경제는 중장기적으로는 좋을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좋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채무를 줄인다라는 것은, 지금 채무를 미국에서 미국 정부가 채무를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또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기 채권을 계속해서 발행하고 있다는 거고, 채무를 줄여나간다는 것은 채권을 줄여나간다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즉 채권 발행을 줄인다,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고요. 또한 원래는 채권을 발행해서 그 돈을 100%또 이자를 갚는 데 썼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다가 유동성을 유입시키고 있었죠. 근데 이 유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일론 머스크도 그래서 익스닷컴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더지가 성공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돼서 미국 경제에는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이 근데 환자가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넣는 마지막 고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런 고통을 낳는 과정 속에서 갈등들은 계속해서 루머로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근데 이러한 방향성은 지금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정해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러한 이 지뢰밭 같은 일이잖아요. 사람을 해고하고 예산을 줄이고 여기에 갈등과 권력 다툼과 루머가 없을 수는 없다.
근데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이것이 테슬라 주가에 악영향을 준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더지가 정말 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세계사적으로 볼 때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가든에 되게 큰 실험이라는 거고 이 실험이 성공할지 아닐지 지켜보는 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팔란티어 테크 좀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최근에 팔란티어 테크도 뭐 AI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 보면 한 125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때마침 뭐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부 예산 감축이 나오니까 여기 이쪽에 아무래도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좀 주가가 떨어지는 거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네. 트럼프가 지금 했던 것은 매년 8%씩 줄이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올해 8% 줄이고 줄인 상태에서 또 8% 줄이고 계속, 예. 줄인 상태에서 또 8% 줄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 줄여나가면 거의 25%에서 30%가 줄입니다. 국방 예산을 그렇게 줄인다라는 것은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이 결정나지 않았냐면 네. 국방 예산 중에 어디를 줄일 것인가. 사실은 실리콘밸리라든지 새로운 마가 운동 진영은 로키드 마틴과 보잉의 예산을 줄이고 전통적인 방산의 예산을 줄이고 안드리라든지 팔란티어 예산을 증액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아직 이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국방부가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든다는 부분에서 또 지금 전체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익스트림 피어 극단적인 공포감이 지금 미국 나스닥이나 S&P에 지금 깔려 있는 상황에서 예산까지 줄이면 팔란티어에 대한 국방부의 예산도 줄여나가는 거 아닌가 이러한 두려움들이 지금 시장 속에서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 부분이 수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국방부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나온다면 팔란티어에 대한 예산을 줄이긴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AI 국방 그러니까 국방 자체가 AI 국방으로 변하고 있고 지금 오픈 AI하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4년 12월에 국방부에서 드론 중국의 가상의 드론 공격이 있었을 때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지금 따냈고 있고요. 11월에는 엔스로픽과 즉 클로드를 만드는 것과 팔란티어가 연합해가지고 국방부에 지금 수주 계약에 들어갔고요. 또 지금 2월달 같은 경우는 구글이 지금 또 제미나이를 갖다가 국방 산업에 쓰겠다고 선언한 상태에 있고 이 파트너도 지금 팔란티어가 지금 고려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계속해서 대단히 흔히 말하는 하드웨어 대비 저렴한 소프트웨어로 계속해서 국방부하고 협업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저는 팔란티어 주가가 지금 이 조정받고 있는 구간들은 이러한 이 공포와 아직 명확하지 않는 가이던스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국방부에. 네. 하지만 여러분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가장 지켜보셔야 되는 것은 사실은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룰 오브 40, 그러니까 즉 룰 오브 40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네네. 룰 오브 40을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이제 보죠. 그래서 순매출 비율하고 네. 그다음에 순매출의 성장률 이걸 합쳐서 40%가 넘으면 이거는 성장주라고 우리가 보통 미국 주식들은 평가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40% 넘는 기업들이 거의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지난 분기 때 팔란티어가 급성장했던 이유는 주가가 81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성장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아직은 꺾이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팔란티어는 오히려 펀다멘털이 건강하다. 펀다멘털이 건강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부에 대한 안개들이 거쳐 나간다라면 이 펀다멘털에서 확실성을 지금 시장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는 회복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테슬라는 좀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움직였고 팔란티어 테크는 충분히 펀더멘털이 괜찮은 기업인데 아직 확인되지 않은 소식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입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0.2%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2,647포인트, 코스닥도 0.3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77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7%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57,000원이죠. SK하이닉스 1.2% 오름세 예상되고 예상 체결가 205,500원. LG에너지솔루션 1.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379,0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16만5천원. 현대차입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9% 하락 예상되고 201,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지금 호가에서 0.5% 하락 예상되고요. 93,6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셀트리온은 지금 보합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0.7%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47,200원. 네이버도 상승 출발 예상되죠. 예상 치율가 23만 3천 원. KB금융은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치율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입니다. 어제장에서는 이제 보합으로 좀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1.4%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39만 9천 원. 에코프로비엠 지금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치율가 13만 8,700원. HLB 1.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8만 5,700원. 에코프로 보합 예상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0.9% 상승 예상되고 지금 호가는 39만 원으로 나타납니다. 리가캠바이오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치율가 11만 4,500원, 삼천당제약 그리고 휴재름 보합 예상되고요. 클래시스입니다. 오늘 0.8%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5만 8,500원. 리노공업이 지금 호가 흐름 좋아 보이네요. 2% 강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2만 5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확실히 지금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 좋았잖아요. 오늘은 네. 반도체주 상승이 좀 예상되는 시장 분위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시가총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네. 반도체주가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킨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도 상승 출발하고 이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것의 의미도 좀 알아봤었고 테슬라 이어서 팔란티어까지 논의를 했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은 어쨌든 팔란티어의 전체 매출을 보면요. 네. 매출에서 약 3분의 2가량이 소위 국방부 매출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 국방부가 예산을 줄이겠다라는 그런 계획에 대한 그것 때문에 이제 팔란티어에 대한 조정이 좀 일어났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비슷한 의견과 조언을 주셨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팔란티어에 대한 매출분을 줄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그 판단 의견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팔란티어에 대한 주요 고객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그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됐었는데 이제 좀 다른 기조로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특히 펀더멘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강조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이 부분 설명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종전 협상을 하게 되면 또 팔란티어 주가는 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이제 팔란티어는 두 가지로 매출을 구별합니다. 하나는 거버먼트고 하나는 커머셜인데 거버먼트가 이제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거기 때문에 팔란티어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팔란티어는 무상으로 우크라이나에게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엄청난 것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의 역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과 후가 다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엄청나게 소프트웨어 파워가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워낙 대단히 작았던 커머셜 부분이 그래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4분기에서 커머셜 부분이 36% 정도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 탄탄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커머셜의 고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축소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중국과의 갈등들이 지정학적 갈등이 존재한다라면 기본은 거버먼트 쪽에서 깔고 갈 거고요. 계속해서 팔란티아의 성과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커머셜 고객 숫자를 정확하게 분기 실적 때 발표를 하거든요. 이 숫자가 얼마만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가. 근데 가이던스는 대단히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방에서 쌓았던 이러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온톨로지의 기술이라든지 소프트웨어의 어떤 파워를 어떻게 민간 대기업으로 우선은 지금 대기업들을 먼저 공략을 하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대 상선 현대조선 네. 이런 데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속속들이 팔란티어의 고객이 된다라면은 저는 이 전쟁의 어떤 평화적인 모드가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팔란티어 성장은 계속해서 지속되는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사실 원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팔란티어를 좀 들여다 보실 때 특히 AI 국방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경험 혹은 그 테스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그 테스트 과정을 거치면서 AI가 고도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미국이 국방 예산을 줄이는 과정 하에서도 세계적으로는 자주 국방을 강조하고 있고 세계 주요국들은 국방 예산을 올려잡는 과정에서 이 AI 국방 수요는 또 늘어날 수 있는데 근데 이 러우 전쟁 과정에서 충분히 학습된 그런
결과물을 갖고 있는 또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면에서 더 펀더멘털의 기대를 더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네. 저 아이온큐도 여쭤볼게요. 실적 발표했잖아요. 네. 지난번에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좀 말씀 주셨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뭐 숫자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좀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은 예상을 상회했는데 순손실이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아이온큐가 시간외에서 좀 10% 급락하는 모습인데 네. 양자 컴퓨터는 아직은 좀 테마적인 성격으로 좀 봐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예.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죠.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정말 그 양자들을 서로 분리된 간극에다가 가둬놓고 이걸로 레이저로 조절을 해가지고 흔히 말해서 에러가 일어나는 비율을 낮추는 방법인데 이 방법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즉 네. 양자 컴퓨터의 전체에 대한 기대치는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가고 있는 길 쪽에는 아이온큐의 방법론이 존재하는 거고 그다음에 크게는 이제 구글의 윌로워 같은 방법 초전 도체 방법이 존재하는 거고 근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제3의 방법론을 제시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제3의 방법론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치도 있고 근데 세 가지 다 방법론이 아직 100%다 시장에서 입증된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아이온큐는 흔히 말하는 공매도 세력이 대단히 많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많이 붙어 있고 사실상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많은 수익들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들은 저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아이온큐가 아무리 매출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지금의 어떤 구도로 간다라면은 명확하게 뚜렷하게 어떤 한 방법론으로 또는 세 가지 방법론도 모두 다 시장에서의 시장을 열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기 전까지는 아이온큐는 계속해서 불안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단히 공매도 세력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일종의 먹잇감이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템퍼스 AI나 이런 의료 AI 쪽도 좀 커버하시나요? 제가 커버하는 건 아니에요. 관심 있게 보시는. 네네. 예. 예, 뭐 한국에서도 요즘 뭐 템퍼스 AI라든지 이런 부분 제가 지난번 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뭐 낸시 펠로우도 투자하고 있고 뭐 이러면서 맞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스타게이트가 작동하고 있는 텍사스에서 짓고 있는 오픈 AI라든지 지금 오라클과 같이 소프트뱅크와 같이 쓰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료 AI 중심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의료 부분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치가 지금 대단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전 초반에 이런 기대치를 활용하는 건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구매하고 판매한다든지. 그러나 의료 부분은 AI가 아무리 결합을 해도 속도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단백질이라는 것은 A라는 지금 예를 들면 알파폴드가 구글 딥마인드가 그걸로 그 얘기를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자세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2월 27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로 마감했고 S&P 500, 나스닥 반등 흐름을 보여줬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뭐 실적 좋았고 가이던스도 좋았습니다. 정규장에서도 올랐고 뭐 시간 외에서도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 뭐 그밖에 아이온큐도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좀 순손실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시간에서 좀 급락하는 모습이고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인데 최근에 국내 증시 일단은 뭐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를 나타내고 있고 개인 투자자 순매수하면서 시장 하단을 지지하는 모습이죠. 자, 오늘은 양시장 어떤 출발 보이는지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혼조 출발인데 코스피가 약보합으로 2,638포인트, 코스닥은 상승 출발입니다. 77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호가원 흐름이 달라요. 약보합권으로 56,400원, SK하이닉스 보합이죠. 20만 3천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약보합으로 37만 3,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보합 116만 8천원, 현대차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2% 넘게 떨어지면서 19만 9,7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기아가 지금 현재 0.4% 하락합니다. 9만 3,700원이고 셀트리온 0.7% 하락으로 18만 7,9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좀 올라갑니다. 0.8% 상승하면서 4만 7,200원이고요. 네이버가 0.8% 하락합니다. 22만 9,500원, KB금융도 내림세죠. 8만 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지금 0.2% 소폭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39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현재 0.5% 하락으로 13만 7,900원. HLB는 1.7% 상승합니다. 8만 6,1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올라갑니다. 6만 7,400원. 레인보 로보틱스가 1% 상승합니다. 39만 500원. 니가캠바이오 떨어지네요. 11만 3,100원이고요. 삼천당제약 0.3% 올라갑니다. 19만 1,000원이고 휴젤이 약보합으로 32만 3,000원. 클래시스 하락합니다. 5만 7,200원이고 리노공업 오늘 2% 강세 보여줍니다. 22만 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 흐름이 좋은데 온디바이스 AI, HBM 관련주, 낸드 쪽, 뉴로모픽 반도체, CXL 다 좋습니다. 일단은 온디바이스 AI부터 좀 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워트가 5% 강세입니다. 9,990원. 그리고 심텍도 5% 올라가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도 각각 2%, 3% 상승 보여주고 있고 HBM 쪽에서는 이오테크닉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오테크닉스가 2% 상승, 또 IMT도 3.7% 올라갑니다. 11,000원 선이고 워트가 4.8% 올라가고 DI도 올라가고요. 지금 MK전자 소폭 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윈팩, 미래반도체 모두 1%에서 2%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보게 되니까 오늘은 다 반도체 쪽 섹터예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3D 랜드 쪽에서는 심텍, 유니테스트,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심텍이 4% 상승 중이고 그리고 지금 유니테스트도 3.2% 상승하면서 13,040원. 그리고 유진테크, 원익 IPS, 테크윙도 2% 이상 올라갑니다. 유진테크는 45,600원이고요. 미래반도체 보셨고 DIT, QRT도 올라가고 테크윙도 42,900원, 한솔케미칼 12만 400원, 원익 QNC, PSK홀딩스 다 올라갑니다. 오늘은 반도체 쪽 흐름이 좋고 자, 그런데 특징적인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는 이제 이런 소부장 쪽으로 조금 더 상승세가 좀 확대가 되는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1,436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65억 원, 243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 역시 순매수입니다. 279억 원 매수 5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20억 원, 42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삽니다. 지금 1,000계약 넘게 매수 5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입니다. 정기적 마감 대비로 3원 70전 상승한 1,436원 8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확실히 지금 코스닥이 좋은 이유가 보니까 흔히 말하는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소재, 부품, 장비 이쪽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올라가네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밸류 체인을 들여다봐야 된다. 근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오늘 주식시장의 초반부를 좀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실적 혹은 반도체 영역의 기대는 여전히 남아있다, 견조하다라는 생각이니까 그 밸류 체인의 앞단에 있는 소재, 부품 영역 또 그 밖의 공급업체들 그런 기업들에게 상당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이 코스닥 시장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그 의료 AI 이거는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이 얘기 좀 더 들어볼게요. 네. 의료 AI 중에서 이제 가장 기반 기술이 됐던 것은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파폴드는 인류에 존재하는 단백질 구조를 다 밝혀냈고요. 그다음에 알파폴드 3가 작년에 나왔는데 알파폴드 3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들을 만들어내면서 네이처지나 이런 데서는 신약 개발의 속도가 가속화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대치에 의해서 의료 관련된 AI라든지 의료 기업 이런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대한 상승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저는 기대치의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최근에 나오는 경고들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도 신약이 진짜로 빨리빨리 나올 것이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단백질이라는 것은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상호작용이 너무나도 백양백각색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고려하기에는 아무리 AI가 받쳐줘도 그 속도를 다 따라가기에는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의 속도가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빨라지지는 않을 수 있다. 물론 AI가 없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빨라지는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치가 어느 정도 지금은 타당하지만 얼마나 오래까지 끌 수 있을지는 신약이 나와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의료 AI를 투자할 때는 좀 긴 호흡으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짧게 가시거나 이런 선택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오전 내내 이제 테크놀로지 네네. 섹터 영역을 고루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많이 미국 테크놀로지 기업들에 대한 평가 혹은 향후 기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있는 중국 양회를 앞에다 두고 과연 중국의 테크놀로지 기업들과 또 미국에 있는 테크놀로지 기업들 이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맞겠느냐 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어떤 이 테크 기업들의 최근 그런 행보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M7을 부정적으로 자극하고 중국 시장으로 돈의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도 많이 갖고 계신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중국이 딥시크 이후에 새로운 낭만주의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우리 대단히 이제 고치려는 분위기죠. 우리 다시 할 수 있고 뭔가를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되기 시작하고 벤처 캐피탈의 돈들이 지금 다시 풀리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또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들을 인공지능 부분에서 계속 해나가고 있고 또 알리바바의 그 클라우드 서비스도 매출도 되게 호실적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중국 지금 주식이 되게 상승세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의 이러한 실적 발표는 앞으로 AI 전체 시장이 대단히 밝다. 그리고 전망이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전체 M7이라든지 미국 시장에 대한 기술주의에 대한 좋은 신호를 명확하게 시장에서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은 트럼프가 가지고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중국 정책이 결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즉 현재는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규제 정책은 특히 AI와 관련돼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서 하나도 변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은 중국대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를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한번 큰 혼란을 저는 겪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AI 성장을 트럼프는 이 입장을 갖고 있어요. 선거 유세 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국 성장을 우리가 심하게 억제할 필요 없다. 우리가 더 빨리 달려가면 된다. 우리가 더욱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은 중국하고의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을 억제하려는 것, 이번에 딥시크 사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억제해도 잘한다. 그러니까 이 억제 정책 자체가 무용지물이다, 효과가 약하다 이런 부분을 트럼프 행정부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기술주의 성장도 당분간 저는 전망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언제쯤 트럼프가 미국의 기술주들에 대한 발전 속도를 갖다가 받쳐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라든지 이런 AI 그 자체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가속화주의를 하겠다, 맨하탄 프로젝트를 하겠다. 근데 이것이 구체적인 것이 전혀 지금 나오지 않고 지금은 관세와 도지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 앞으로 미국 기술주들을 어떻게 육성하겠다라는 정책이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다만 미국 기술주에 대한 투자자분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건데 사실 아까 전에 한국주에서도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말씀하시고 있는데 네네. 지금 미국에서 익스트림 피어가 지배하고 있지만 스마트머니라고 하는 기관 투자자는 지금 매수하는 지금 경향세가 지금 강하고 흔히 말하는 덤프머니,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매도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조하실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쪽을 매수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이 기회를 기관 투자자들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다는 거고요. 조정의 구간들. 지금 가장 지금 두려움에 있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매도하고 있다는 것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빅테크 관련주들이 많이 시장을 이끌었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저는 계속해서 AI 시장이 혼조가 AI, 되면은 예. 빅테크 시장들이 좋다고 봅니다. 특히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는 거지만 메타 같은 경우는 AI에 대한 투자를 끌어내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빅테크 중에 유일하게 하이퍼스케일러 사업이 없죠. 클라우드 사업이 없이 그 수많은 돈들을 자기 스스로만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광고의 효율성들이 계속해서 극대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에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가져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봐요. 지금까지 알렉사 부분에서 대단히 안 좋은 사업 실적을 보였었는데 알렉사 부분에 생성 AI를 결합시키면서 여기에서 반등의 기회를 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작년 말부터 나타나고 있는 AI를 쇼핑 에이전트로 전환시켜서 아마존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 AI가 상담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아마존의 매출이 아마존닷컴의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들은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들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고 특히 또 미국의 빅테크들이 구글 또한 지금 휴머노이드 사업에 뛰어들었고 메타도 휴머노이드 사업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구글 또한 방산 산업에 뛰어들었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매출의 그러한 이 스트리밍을 다변화시키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신호들이기 때문에 빅테크 중심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은 저는 변함이 크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 AI라든지 또는 의료 AI에다 제공해주는 클라우드만을 제공해주는 기업도 있습니다. 뭐 비바 시스템스라든지 이런 기업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AI 시장이 커지면 당연하게 여기 있는 기업들도 다변화된다라는 거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도 대단히 다양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기업들도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장에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한 가지 이제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 관세도 있지만 감세도 있어요. 근데 감세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 부분 기업 입장에서는 우호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 감세 조치, 물론 트럼프 예산안도 하원을 통과했지만 이 감세 조치, 이 기대감도 어떻게 시장에 반영되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이 감세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주식시장에 많이 반영되어 왔었는데 또 역시 트럼프 예산안 그리고 이 감세 효력 이것이 어떻게 미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한번 고견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감세에는 두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하나는 흔히 말하는 큰 기업들 또는 상위 어떤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감세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트럼프 정책 속에서. 그리고 트럼프가 이번에 공약화했던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 조치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팁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그리고 초과 노동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뭐 사회보장제도에 내고 있는 다양한 기금들에 대한 세금을 받지 않겠다. 뭐 이러한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실현하고 있지 않은데요.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트럼프 행정부는 주식시장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면 지지 기반이 대단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주식시장을 붐업시키려고 하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지금 너무나도 복합적인 정책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순서를 기다려야만 한다라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관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지금 캐나다하고 멕시코도 또 한 달 연장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협상을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거든요. 유럽도 이제 25%를 때렸으니까 이것도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 협상을 시작하는 거고 곧 한국도 일본도 협상이 시작돼야 되는 거고 이것이 종결되기까지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릴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결정돼야만 관세로부터 얻을 수 있는 미국 경제에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세수의 규모가 확정돼야만 이 감세를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세의 정책은 관세 정책이 결정된 다음에 진행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까지가 완료될 때까지 지금 시장에 깔려 있는 이 불확실성, 흔히 말하는 안개가 걷어질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의 어떠한 전반적인 어떠한 이 앞으로의 장기 전망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은 2분기가 돼서야 저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2월도 원래 전통적으로는 2월이 좋지가 않죠. 미국 나스닥 S&P 주식이 3월까지도 이런 불투명한 시장은 계속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